직무별 위험 요인 및 점검 포인트, 이제 전기 기계 지구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전기 전문 작업도 있겠지만 돌아가는 어떤 기계는 거의 대부분 전기를 써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의 위험성 감전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전되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험 요인 감전인데 어떻게 감전되는가란 세 가지. 첫 번째가 전기가 차 있는 부분이 전기 충전 부가 됩니다. 이 전기 충전부, 즉 전류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폐쇄형 외함으로 절연 처리된 외함으로 둘러싸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노출이 됩니다. 그런 노출부에 직접 접촉해서 생기는 감전이 있겠고요. 두 번째, 새는 거죠. 예. 물이 샌다를 이제 누수라고 합니다. 그죠? 수도의 배관에서 물이 샌다, 누수. 전선에서 전류가 샌다, 누전. 그렇죠? 세 번째는, 새지는 않지만 특별고압 있습니다. 특고압이라고 하는데 보통 7000V 이상은 이제 특별고압으로 취급을 해요. 이런 쪽에서는 가까이만 가도 이제 접근해도 감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시설 등의 점검 포인트는 세 가지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감전되는 형태가 세 가지라고 했죠. 그와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자, 접지. 접지. 이게 뭐냐 하면, 접지와 누전 차단기는 아까 누전이라는 감전 형태가 있다 그랬죠. 전류가 새어나왔을 때 접촉하면 이제 감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전하고 관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접지가, 안전장치가 접지가 됩니다. 자, 접지라는 거는 전류가 이제 전류가 새도 그 누설된 전류가 신체에 접촉되기 전에 땅으로 접해져 있는 선, 땅으로 접해져 있는 땅지자에 접해져 있다. 접지, 이 접지선을 따라서 누전된 전류가 접지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누설되더라도 사람이 신체에 접촉하기 전에 땅으로 새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접지고요. 누전 차단기는 이제 아예 이제 누설 전류가를 감지하면 아예 그 기계를 셧다운, 즉 전원을 오프시키는 장치가 이제 누전 차단기가 됩니다. 그래서 접지 누전 차단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누전에 관계된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왼쪽 그림만 볼까요? 이게 모터입니다. 모터인데 접지, 여기 녹색 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바닥으로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접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이제 전원에서 이런 모터 부분에 관계되는 전류를 배급하는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쪽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전기가 누설되는 걸 감지하면 오프시키는 게 이제 누전 차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기를 다루는 실습생이 있다면 실습생은 전기의 위험성이나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착용해야 될 보호구에 관한 안전교육이 특별교육이 됩니다. 예. 그런 특별교육을 받았는지,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관계자의 출입금지입니다. 이런 변압기 또 이런 것들, 배전반 이런 것들, 전류를 배급하고 전압을 변경시키는 그런 것은 항상 전류가 차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기 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자만 다룰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닌 사람은 출입금지가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관계자 출입금지 표지가 이렇게 돼 있는지, 표지를 작업장 환경상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안전보호구죠, 그죠? 안전보호구는 절연하, 안전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안전한데 절연 기능이 있는 안전한가 필히 확인하시고,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 이제 외형상 확인할 수 있는데, 안전모의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재원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용도에, 이 안전모의 용도가 기호로 나옵니다. 기호. 머리 부분에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구다, 적합하다는 건 기호로, 영어 알파벳으로 나오는데 A, B, E, 요 A, B, E자가 들어가 있으면 절연 성능이 있는 안전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E가 내전압성, 그러니까 7000V 이하의 전압을 견뎌낼 수 있는 안전모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기계기구 작업에 아까 관련된 사항 중에 빠뜨려지지 말아야 될 게 표지입니다, 그죠? 이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이 표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표지 좀 볼까요? 이건 뭐냐 하면, 자,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은 고압입니다. 고압 전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라는 고압 전기 경고 표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바탕에 흰 모형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해당되는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지시 표지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 안전보호구가 중간에 있는 것은 절연 성능이 있는 절연 성능의 안전하가 되겠고요. 머리 부위에 감전 염려가 있는 부분들은 안전모다, 그죠? 안전모인데 그 안전모를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 안쪽에 라벨이 되어 있고 그 라벨의 용도에 보면 알파벳 기호가 있는데 A, B, E다. 특히 이제 E는 내전압성,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안전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 기계전기 관련 직무 안전보건 점검을 마치고요. 세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이제 하재 폭발과 가사 실험관을 합쳐서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재 폭발인데요. 가스 용접 및 절단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자, 가스 용접 및 절단, 이 절단은 용접, 절단은 뭐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은데 금속을 붙이는 건 용접, 절단은 완전체인 금속을 분리시키는 걸 절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단을 용접과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용단 작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 중에 이제 용접과 용단 작업 것 중에 그 에너지가 가스 형태를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용접 용단에 쓰이는 가스는 고열을 내는 가스인데요. 아세틸렌 주로 쓰이고요. 프로판, 부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넘버사님 아시는 LPG 가스라고 있죠. 네,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가스 용접, 용단 작업은 주로 이제 금속 가공업체라든지 선박 제조업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아세틸렌이라는 요 가스는 산소하고 같이 혼합을 시킵니다. 아세틸렌 가스와 산소를 혼합을 시키니까 가스 용기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호수를 따라서 불을 내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아세틸렌이라는 이 가스는 굉장히 폭발이 잘 된다고 합니다. 폭발 범위가 굉장히 넓은 위험성이 높은 가스라 아세틸렌 용접 용단이면 폭발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 미리 연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상이라든지 밀폐 장소라면 가스가
중간에 호수에서 새어서 깔아앉게 되면 이 아세틸렌, 특히 이제 프로판, 부탄이라는 LPG 가스는 호수에서 이상스럽게 새면 공기보다 무거워서 잘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가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스에 특히 이제 체류가 되고 밀폐된 공간이면 그걸 사람이 들어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몸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또 화재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스와 용접, 이제 용단, 절단 작업을 할 때는 시설당 안전 점검을 할 때는 안전 장치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스 용접 용단은 안전 장치는 역하 방지기다 이렇게 조금 강조를 조금 합니다. 역하 방지기. 역하라는 얘기는 이제 불이 원래 용접할 때 용접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용접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불이 막 납니다. 여기 호수가 있고요, 그죠? 근데 뭔가 잘못되어서 여기 가스 탱크가 있는데, 그죠? 불이 이쪽으로 나는데 불이 이렇게 역으로 호수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역으로 밀려와서 탱크까지 들어가면 이게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뒤로 밀려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다라고 합니다. 자, 기억합니다. 역하 방지기. 이 부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가스 용접을 할 때는 용접 불티. 요거 얘기 조금 할게요. 용접 불티는 화재의 원인이죠, 불티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11m까지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11m 이내에는 가연물이 없어야 되고 화재가 잘 나기 때문에 화재 감시자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접 불티 비산 방지막 두 번째, 그리고 화재 감시인, 우리 기준 규칙상 이 화재를 감시하는 감시인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재니까 소화기, 이러한 어떤 시설 등의 상태가 완비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겠고, 실습생도 마찬가지로 화기 작업을 할 때는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특별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작업 시작하기 전이나 작업할 때나 작업하고 난 뒤에 이런 가스 용접은 이제 화재 폭발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연물 제거, 즉 정리하는 작업들, 청결히하는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용접 중에요. 아까는 가스를 원료로 하는 건데 교류 아크 용접기, 즉 전기죠, 전기입니다. 교류 아크는 이제 전기 용접기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전기 용접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용접기는 아까 뭐 화재, 폭발, 뭐 하상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있고요. 여기 감전, 전기니까 그죠? 네. 전류니까 감전의 위험이 더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교류아크 용접기는 안전장치 봐야 됩니다. 안전장치는 자동 정격 방지기가 있습니다. 자, 교류아크는 자동 정격 방지기. 자, 자동 정격 방지기는 자동으로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전격, 전기 충격. 즉 감전되어서 인체에 전기 충격을 주죠. 이걸 이제 방지하는 어떤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감전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히만 이 자리에서 자동 전격 방지기가 어떻게 해서 이 감전을 방지시키느냐 하는 그 얘기만 조금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전기 용접을 할 때는 용접을 할 때에는 별로 문제는 안 생깁니다. 별로 안 생기는 게 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용접을 중지하고 용접이 잘 되었는지 잠시 쉬는 시간에는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는 전류는 차 있죠. 그래서 용접을 잠시 쉴 때 감전되는 걸 방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용접을 하다가 잠시 용접품 뗄 때도 전류는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누설되어서 감전되는 걸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그 용접을 실 때 전압을 몇 볼트로 감압시키냐 하면 다운시키냐 하면 30V 이하로 다운시키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0V 이하는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도 배경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비산 방지막, 화재 감시, 소화기 다 똑같습니다. 아까 가스 용접하고 똑같고요. 자, 그리고 자동 전격 방지기 이게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 그림 좀 활용하겠습니다. 자, 자동 전격 방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 노무사님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습생이 있고 이게 용접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전격 방지기는 용접기 밖에 부착하고 되어 있거든요. 외부에 여기 보이죠 그림? 예. 요 외부에 표면에 이렇게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 전격 방지기고 그리고 자, 요거 보이나요? 요거 요 부분. 여기에 강판에 올려놓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접지. 용접 그 기에 전류가 누설되더라도 선을 따라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접지죠. 이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제 사항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화재 폭발하고 관련되는 것 중에 위험물 취급 작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생이 이제 위험물 중에 화학물질 중에 대부분 그냥 석유류 있죠. 석유류를 다루는 뭐 제조하고 취급하는 그런 이제 업체에 실습을 나가면 그러한 위험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안전수칙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위험물을 다루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물은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불이 잘 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화학물질인데 화재가 잘 나는 위험물로 보고요. 그리고 독성이 있는 위험물, 그죠? 독한 거, 그죠? 질식되고 중독되기 쉬운 그런 위험물. 세 번째, 강한 산성이 있는 위험물, 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 총 세 가지를 위험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화재 잘 나고 독성이 있고 부식이 잘 되는 것 여러 이제 위험물, 화학물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석유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부분 그렇게 배경을 알고 들어가시고 이러한 위험물을 다루는 작업은 화재 폭발, 중독, 질식 이렇게 관계되는 거죠. 중독, 질식은 독성 있는 위험물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화재 폭발은 인화성, 불 잘 붙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의 위험을 아까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표로 6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짤막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약류, 그리고 물하고 겹치며 폭발하는 물질, 발화성 물질, 그리고 자기는 타진 않지만 남을 잘 타게 도와주는 산화제, 잘못 건드리면 이게 산소 방출을 해서 남을 잘 타게 하는 그런 물질, 산소 방출 물질, 그리고 석유류는 기본적으로 인화점,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 그리고 가스, 가연성 가스, 수소가스, 이거 폭발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부식이 잘 되는 것, 즉 강한 산성인데 염항질이라고 합니다. 3대 강산이라고 합니다. 염산, 항산, 질산 이런 부분들이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위험물을 다루는 작업은 특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물질, 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 노무사님들이 시설 등의 안전점검 사항은 한 3가지만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MSDS가 부착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위험물입니다. 자, MSDS. 워낙 이제 우리 노무사님도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실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네. 물질안전 보건 자료죠. 그렇죠. MSDS가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화학물질인데 이 화학물질이 불 잘 나고 그죠? 예, 독성이 있고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걸 취급하는 근로자가 이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알고 그런 걸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폐기하라는 그런 걸 적어놓은 자료가 MSDS죠.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위험물이라 하면 MSDS가 비치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MSDS와 관련되는 건데 특히 이런 MSDS 자료 중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뭔가 이런 걸 접촉했을 때 뭐 어떻게 씻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경고 표지 부분들도 돼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험물들은 하재가 잘 나고 독성이 있고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누설되어서 작업장에 차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자연적이나 강제적으로 환기 또는 배기하는 장치가 돼 있는지 이런 사항이 이제 시설 점검상의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가 우리 시설 선생님도 알고 교육받고 그리고 그러한 보호구를 방독 마스크, 전신 보호구를 착용하는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화학물질 경고표지 사례를 안전보건 표지에 관해서 학습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물을 있는 장소, 취급하는 작업은 해당되는 표지를 부착하고 시설생이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왼쪽 게 이게 무슨 표지냐 하면은요, 경고 표지인데요. 폭발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가 됩니다. 주의하라 거죠. 잘 터지니까 잘 다루면서 하라라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성냥개비에 불이 나와 있고 이렇게 사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사선이 왼쪽에서 오른쪽 대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금지인데 하기 금지. 뭐 불티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아예 이거 사용하지 마라고 하는 하기 금지 표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고 표지가 되는데요. 뭐 인체 모양이 돼 있고 가슴 폐에 있는 부분들이 막 이렇게 뭔가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독성 물질인데 올해 몇십 년 취급하면 발암성 물질이고 이게 생식 독성, 자기만이 아니라 인체에 체적이 되면 이게 유전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다. 주의해서 작업하라는 거고요. 이 네 번째는 이제 노무사님 이제 아시겠다. 그죠? 파란 바탕에 흰 거는 무슨 보호구 착용 지시 표시입니다. 무슨 보호구일까요? 방독면이죠. 방독면 착용 지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경고 표지, MSDS와 관련된 경고 표지가 있다고 했죠. 자, 벤젠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벤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젠. 자, 벤젠은 뭐 위험물로 물질에 들어가고요. 페인트나 석유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페인트에도 들어가 있고 뭔가 세척제, 페인트에도 들어가 있고 뭔가 희석시키는 거, 세척제, 뭔가 세척하는 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용제라는 얘기는 이제 이 벤젠이라는 부분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약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다루는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인화성 물질, 요거는 주의하라는 표시, 느낌표, 이거는 발암성 물질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런 그림을 이제 대표적으로 표시를 하고 한마디 이제 문자로 위험하다라는 이제 표시를 냅니다.
그리고 문구 있죠. 문구는 문구, 유해이음 문구, 삼키면 유해하다. 그리고 미리 이제 예방 조치를 할 때는 예방할 때는 뭐 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그리고 저장, 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벤젠을 공급하는 공급자 정보, 이런 부분들, 연락처도 같이 표시화될 수 있는 것들이 일종의 뭐 표지라고 하는데 일종의 표지 내용의 세세한 가장 간단한 내용을 게시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화재 폭발 관련해서 그죠? 이 용접 얘기도 조금 했고 그죠? 위험 물질, 화학 물질인데 뭐 산화성, 발화성 물질, 그리고 부식성 물질 뭐 이런 것도 얘기했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와 연관되는 건데요. 아까 이제 공통적인 게 이제 그러한 위험물은 화재가 잘 나는 위험물이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화재가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그 화재를 진화하거나 내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습생이 이제 화재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부분들도 필수적으로 봐야 될 건데, 올해의 일입니다. 이제 올해의 이제 금년도의 일인데, 이제 지극히 고등학교 실습생의 일은 아니지만, 대학교에도 현장 실습생이 있죠. 그래서 대학교의 현장 실습생인데, 뭐, 축산 계열인 것 같아요. 그게 실습 중에 그 공장에, 그 작업장에 불이 나서 실습 도중에 사망한 것이 올해에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무사님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 조금 담아봤습니다. 화재의 종류는 A급, 뭐 B, C, K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급은 일반 종이가 타는 것,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B급은 기름이 타는 것. 우리 석유에서 불났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C급은 전기화재, K급은 이제 우리 실습생 같으면 이제 조리실, 식용유를 많이 쓰는 쪽에 화재가 난 경우를 이제 K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K라고 나눈 요 얘기는 화재의 원인과 성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끄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나눠놨고요. 아까 뭐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만능적으로 어떤 화재든 간에 끌 수 있는 소화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분말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분말 소화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나머지 이산화탄소 소화기, 뭐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이런 부분들은 주로 공장에 대형 공장에 이제 이산화탄소 CO2 소화기라고 합니다. 가스로 끄는 거.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은 이제 굉장히 고가인데 소화 효과가 좋은 거라고 이제 알려진 건데요. 대형 공장이 많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요. 가장 뭐 보편적인 게 뭐 어떤 화재든 간에 대부분 끌 수 있는 게 분말 소화기다, 그죠? 그래서 이 교재처럼 우리 노무사님도 옛날에 학령기 시대 때 이제 소화기 다루는 법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니까 다시 우리 현장 실습생한테 간단하게만 주지를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좀 봅시다. 우리 노무사님이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화재에 관해서 소화기 점검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보기 쉬운 곳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습기나 직사광선이 피하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요걸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화기 자체도 손잡이를 눌렀을 때 분말 가루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걸 이제 가스가 정상적으로 차져 있는지를 보는 게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게이지가 바탕색에 녹색 부분이 있으면 정상, 황색이나 적색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눌러도 가스가 터져서 가루가 안 나오든지 아예 작동이 안 되든지 하는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게이지가 항색이나 적색 부분이 있으면 소화기를 교체나 점검할 대상이다라는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뭐 분말 소화기는 가끔씩 보름마다 위아래로 흔들어서 가루가 붙지 않게 하는 방법도 지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뭐 사업주 관계자한테 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에 이제 대피 요령이 되겠습니다. 대피는 이제 실습생이 주로 대상이 되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상구, 수군 등을 물에 적셔서 낮은 자세로 침착, 질서 있게 대피한다는 거. 그죠? 대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가정 화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시설물 등의 화재는 화재가 났을 때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초기 진화에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피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특히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 불꽃에 이제 타서 죽는 사람보다 그 독성 연기에 질식해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하는 방법, 그리고 연기는 공중에 뜹니다. 그죠? 그래서 낮은 자세로 들여마치지 않고 비상구, 설치된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자, 여기서 연기를 들여마시지 않는 방법들은 손을 가리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손수건이나 옷소매나 물을 적셔서 물을 적시면 방독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훨씬 나으니까 몇 초만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 부분 간단한 사항이니까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표시입니다. 그죠? 그러한 화재 위험성이 있을 때 실습생이 그러한 작업에 관련된 것을 아는 방법은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화기 금지. 이 작업은 화기 쓰면 안 돼. 요거는 불 잘 나는 건데 산화성 물질. 쉬운 말로 하면 자기는 타지는 않지만 이걸 잘못 건드리거나 쌓여져 있는 걸 개봉하거나 막 충격을 주거나 하면 이거는 불만 갖다 대면 옆에 게 탄다라는 그런 물질.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안내 표지가 돼요. 즉, 대피할 때, 사고가 났을 때, 요거는 들 것입니다. 응급구호에 들 것이 있는 장소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비상구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표지다. 이런 부분. 표지는 업주가 해당되는 장소에 부착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부분 노무사님 지도 꼭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화재 폭발 관련 직무안전보건점검을 했고요. 다음에 가사실업 관련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실업은 아까 봤던 기계, 전기, 화재 폭발보다 상대적으로 보면 위험도는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앞서서 처음 부분에 실습생 산업재해 현황 이렇게 보시면 조리 분야에 있어서도 산업재해가 공업계열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조리 작업 중인데요. 이제 조리 작업은 이제 조리원과 그 식당에 홀 업무하는 음식 서비스 종사자 관련해서 나눠서 보겠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조리원이 되겠습니다. 조리라는 부분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음식물을 조리하는 부분인데 실습생 중에 제가 제빵가라는 부분들은 제가 제빵이 되겠고요. 아니면 조리과 부분들은 일반 식당 그리고 이게 대형화되고 상업성 있는 것들은 이제 호텔 콘도에 식음료 부서에 배치되어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조리 업무는 어떤 재해 발생 형태가 많냐면 이 조리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물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배수가 안 될 때는 이제 바닥 미끄러짐에 의해서 넘어지는 재해가 많다. 강의 첫 부분에 전도의 방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리고 조리 특성상 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레인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화상 그리고 조리 기구들이 있습니다. 조리 기구들 여러 가지가 이제 세기도 있고 혼합기도 있고 가장 보편적인 게 칼이지 않습니까? 칼, 가위 이런 부분 여기에 베이거나 또 여러 가지 회전하는 어떤 조리 기구는 이제 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각 외로 재발생 형태나 위험 요인이 다양하다라는 말을 강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리원의 이제 현장 실습 현장을 가게 되면 점검을 어떤 걸 하셨냐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차관점은 첫 번째는 이제 조리실 바닥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 넘어지게 하는 물기, 식용유 같은 기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식자재들, 물품들, 그러니까 통로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조리 작업장 안에 들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조리실 바닥은 특성에 따라 계속 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하루도 마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배수한다 하더라도 작업장 바닥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타일이 있겠죠?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 타일도 미끄럼 방지용 타일이 있고 맨맨한 타일도 있다, 그죠? 그런 거 내지 아니면 테이프, 까실까실한 테이프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그런 테이프가 군데군데 이렇게 테이핑되어 있는지. 좋아요. 어찌됐든지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자, 다음에 소화기죠. 소화기. 이제 하기를 다룬다고 했어요. 그죠? 하기인데, 자, 이 식용유 부분들, 기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이 기름이 식용유가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입니다. 이제 불이 잘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말 소화기는 효과를 발휘 못합니다. 보통 화재, 일반적으로는 분말 소화기가 발생하지만 이런 식용유 화재 같은 분말 소화기가 먹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장에 조리 담당하시는 일반 직원이나 기업 현장 교사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K급 소화기가 있는지. 따로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입니다. K급 소화기. 요거 좀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실습생 안전수칙 지도는 정리정돈, 위생복, 미끄럼 방지 장악,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강조합니다. 자, 다음 이제 조리 작업에 이제 음식 서비스 종사자가 됩니다. 식당 내부의 조리장이 아니라 식당 홀이나 접수 부서나 아니면 어떤 계산 부서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죠. 아니면 이제 식자재 창고에서 운반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재해가 많이 나는 거는 이제 운반하는 이제 자재, 식자재에서 이렇게 식자재를 운반하는 다가 이제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또는 이제 서빙하는 이제 음식물 중에 뜨거운 물질을 이제 나르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왕왕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 서비스 종사자는 이제 바닥에 물기, 기름기, 물품 정리정돈입니다. 그리고 조리장에서 완성된 걸 이제 손님한테 배식기나 운반할 때는 이제 주로 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손님들이 여러 개 시켜날 경우는 이동 대차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있는지. 요새 들어서는 이동시키는 게 로봇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인력을 쓴다면 이런 부분. 그리고 소화기 비치, 이런 부분. 홀에도 소화기 비치 부분 것도 봅니다. 자, 그리고요. 실습생한테는 아까 공통된 사항 외에 이 부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고객을 접대하다 보니까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유니폼에 실습생 누구누구누구라는 명찰, 인식표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법으로 달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유니폼이면 이게 정직원인지 실습생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실습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는 사람한테는 좀 간대해질 필요가 있죠. 일반 직원보다도. 일반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그죠? 예. 자, 다음 이제 가사시럽 관련 중에 식품 가공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 가공이라는 말은 이제
식자재를 이렇게 혼합하거나 배합해서 새로운 어떤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아까 이제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소규모 부분들이 중국 많다 하면 식품 가공은 대형화된 거 있죠. 그런 공장에서 식품 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형 식품에는 이제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조리의 큰 직무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 일반 조리장에 비해서 조리 기구들이 대형화돼 있어요. 뭔가 혼합한다든지, 뭔가 분쇄한다든지, 믹서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큰 거라든지, 그러한 이제 식품 제조용 기계에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현재도 이제 이제 대형 제빵회사에서도 일반 근로자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했었고 또 이슈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 연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식품 가공 작업에 관한 그 업체의 현장 실습 나가는 경우에는 조리기구, 식품 가공하는 기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회전체, 식품 기계에는 득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회전체는 명칭을 지면 혼합기, 예를 들어서 밀가루나 뭐 반죽할 때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이렇게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죠. 이 스크루가 회전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쇄기,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믹서기죠. 믹서기. 이런 게 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고속 회전할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가면 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협착이 되거나 말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덮개. 이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정지하는 인터록 기능이라고 합니다. 뭘 연이 자동으로 스톱되더라 하는 이런 비상 정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회전체에 들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로또. 뭐 기계가 돌아가는데 잠시 정비하거나 뭔가 이물질 끼었을 때 중간에 정비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는 정비할 때 열쇠를 남이 못 돌리게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건들지 마라라고 하는 꼬리표를 LOTO, 락아웃, 태그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시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여기 로또 표시가 되고 있는지,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보호구는 이제 물, 안전화, 미끄럼, 전도 방지의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미용 부분이 됩니다. 미용. 자, 미용도 뭐 머리, 피부, 네일 참 다양하다, 그죠? 그래서 미용도 소규모 소상공인 형태도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지점 형태의 현장 실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도 바닥에 미끄러짐, 미용 기구에 의한 뭐 가위라든지 면도기라든지 또 뭐 고데기 같은 이런 하상, 매임, 찔림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염색약에 의한 피부 질환 부분들도 있다. 착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실의 홀 MSDS는 이제 염색약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 사진 보세요. 미용 실습을 했던 염색약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천연 염색에 화학 염색을 많이 씁니다. 그죠? 화학 물질을 써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라텍스 장갑 같은 걸 착용을 하고 약품을 취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피부에 질환을 일으키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MSDS가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착안하셔서 점검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간호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간호작업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케어하거나 간호조무사로서 주사를 놓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환자를 케어할 때 환자를 이제 침대에서 침대로 아니면 휠체어를 통해서 이동할 때에 이제 환자 간호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상, 그리고 환자 간호 중에 환자를 이제 옮기고 할 때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의료 폐기물에 의한 감염, 그리고 주사
나이프 이런 것에 대한 찔림, 배임 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점검 포인트, 그리고 실습생에 대한 그에 대한 안전 수칙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통 도소매 쪽이 되겠고요. 유통 도소매는 이제 상품을 진열, 적재,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물류업이나 도소매업에 많이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유통 도소매는 주로 운반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중량물 취급이나 근골격계 질환 부분들이 이제 위험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넘어지는 제 부분도 물론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유통 도소매 쪽에 차량을 써서, 즉 대표적으로 이제 지게차가 되겠는데요. 이런 지게차 관련해서 보조하는 같은 경우면 그 지게차를 써서 대량의 물건을 운반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작업계획서가 작성하고 숙지시키는 의무가 사업자한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자가 지켜야 될 일, 보조자가 지켜야 될 일, 그리고 통제자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규정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치되어 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생한테는 중량물을 다룬다고 하면 중량물 다루기 전에 후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 부분이 있으니까 스트레칭 하는 부분들 꼭 하라고 하시고, 했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세 번째 강의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